자, 일단은 한번 글을 봐봅시다. 제목이 우선 소리내어 읽기에 인지적 이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는 소리겠지. 자, 한번 첫 문장부터 읽어봐. 자, fMRI라고 해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현대의 뇌 스캐닝 기법은 이랬습니다. 여기가 끊어봐 너희들도. 자,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어쩐다? 두뇌의 여러 영역을 밝힌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어차피 뭐 여러분들 fMRI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없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죠? 출제자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려고 우리가 이런 지문을 낸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저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얘는 뭐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뇌를 스캔을 하는 기법이구나 정도로 끝내면 되는 거지. 그지? 얘들아? 꼭 너무 막 저런 것까지 막 궁금해하면서 저게 모르니까 저는 몰라요라는 어떤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 알겠어? 저거는 그냥 뇌 스캐닝하는 기법이야. 자, 근데 여기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두뇌의 여러 영역을 밝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소리내어 읽는 것과 두뇌의 여러 영역을 밝히는 것, 요 둘이 관련성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밝히다라는 의미를 봐봐. 이제 시험 공부 하실 때도 우리말을 보시고 우리말만 보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두뇌의 여러 영역을 밝힌다. 밝힌다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잖아, 그지? 그럼 이때 영어를 봐야 돼. 영어에 지금 보면 라이트업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가. 그죠? 그럼 밝힌다랑 무슨 말이겠어? 뭔가 빛이 반짝반짝거린다는 의미가 아닐까? 라이트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알겠어요? 밝힌다란 말은 그러면 뭔가 약간 밝아진다라는 의미인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게 두뇌의 여러 영역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어. 일단 요것과 요것이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두 개였어. 요 두 말이었어.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 것과, 자, 이거로 인해서 두뇌의 여러 영역에 뭐가 어떻게 돼? 얘가 밝힌다를 빛난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얘로 인해서 얘가 지금 빛난다라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가보자.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 문장. 자, 글씨가 좀 너무 작나요? 어때 해나야? 글씨 잘 안 보이지? 살짝, 그니까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그 다음 봐볼게요. 발음과 발화된 반응의 소리를 듣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과 발화된 반응의 소리를 듣는 것. 자, 여기 두 개야. 발음이에요. 그리고 발화된 반응의 소리예요. 그죠? 이것과 이것을 듣는 것입니다. 알겠죠? 쪼개보면은. 그죠? 두 개죠? 이 두 개를 듣는 것과 연관된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이 있대. 연관된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 그러면 사실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소리 내어서 읽는 거. 소리 내어서 읽는 거에 해당하는 말이 뭐야? 발음과 발화된 반응의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소리 내서 읽는 거죠. 발음은 우리가 아는 발음 맞고. 발화가 무슨 말이야? 발화. 우리가 말하는 걸 말하는 거야. 말. 내뱉은 걸 발화라고 얘기를 해. 발화. 자, 봐봐. 영어 표현으로 봐보세요. Associated with pronunciation. 이게 지금 발음이죠. Pronunciation. And hearing the sound of spoken response야. spoken이 지금 발화된 이라고 해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영어랑 항상 매칭해서 봐. 발화가 잘 모르겠으면. spoken이 훨씬 더 여러분들은 좀 쉬운 표현이죠. 그죠? spoken 된 response. 발화된 반응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발화된 반응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발화된 반응. 그죠?
그러면 너무 모르겠으면은 저거를 너무 집요하게 파고들지 말고 일단 말한 거 발화된 거니까 그죠? 이 말한 걸 뭔가 들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어요? 발음하고 뭔가 말한 것을 듣는 것이야. 됐어요? 그럼 그게 뭐겠어? 소리내어서 읽는 거겠지. 소리내서 읽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발음 나오지 그지? 그리고 발화된 소리도 나오지 그지? 그럼 그거를 듣는 거. 자, 다시 이거를 뭐로 풀이를 했어? 발음이나 아니면은 발화된 소리. 이걸 둘 다 듣는 것이야. 이걸로 표현했어. 자, 연관된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이 있었다. There is intensive activity in areas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There is intense activity. 강렬한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 강렬한 활동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어디에서의 활동을 말하는 걸까 얘들아? 첫 문장 다시 연결해서 읽어봐. 소리내어서 읽는 것에는 두뇌의 여러 영역에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을 얘기를 해놓고 나서 다시 발음과 발화된 소리를 듣는 것은 강렬한 활동이 있었대. 그 활동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뇌에서 있는 거겠죠. 그죠? 이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뭐라고?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랑 뇌 활동과의 관련성인 거야. 계속 지금. 알았어? 뇌 활동과의 관련성이면 자, 이 두뇌의 여러 영역에서 빛났다라는 의미를 뭘로 표현한 거라고? 강렬한 활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연관된 영역에서죠. 그죠? 연관된 영역에서 강렬한 활동이 있음.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은 복잡하지만 얘들아 벌써 잠이 오십니까? 잠이 오세요. 자, 소리 내어서 읽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머리에서 뭔가 강렬한 활동이 있다는 말이야. 그걸로 끝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 알았어? 지금 두 문장에서 되게 복잡한 어떤 수식어가 덕지덕지 붙고 막 복잡한 말들로 여러분들을 현혹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게 두뇌의 여러 개에 빛난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듣는 건 뇌에서 강렬한 활동이 있다는 말이야.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그게 내 영역에 뭔가 여러 가지 자극을 줘서 활동을 일어나게 만든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는 더 많은 두뇌 능력을 위한 여러분의 뇌세포의 결합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말이야. 말이 어려워 이것도. 한글로 읽어도 어려워. 봐봐. Which strengthens the connective structure. strength 강화시켜요. 결합적인 구조를. 누구의? Of your brain cells for more brain power를 위한. 됐어?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잘 봐. 두뇌 능력을 위한 뇌세포의 결합 구조가 강화된대. 끝. 자, 뭐라고? 두뇌 능력을 위한 뇌세포의 결합 구조가 강화된대. 요래 해놨어. 그럼 이거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걸까? 두뇌 능력을 위한 뇌세포의 결합 구조가 강화된대. 우리 뇌가 어떻게 된다는 것 같아? 진짜 직관적으로. 진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뇌 구조가 좀 더 이렇게 결합 구조가 강화된다는 말이면 뭔가 구조 자체가 짱짱해지는 거네, 그지? 뇌세포 사이에 관련된 구조가 짱짱해진다는 말이네. 두뇌 능력을 위한 거래. 두뇌 능력이란 건 뭐겠어? 말 그대로 진짜 머리 좋은 걸 말하는 거겠지. 뭔가를 이해를 잘하거나 어떤 걸 기억을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추론을 잘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뭐인 거야? 쉬운 말로 바꿔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있는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내용이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나. 됐어?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시되 항상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쉬운 말로 바꿔봐서 이 글은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거였어 라는 거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 처음에 무슨 말 했어? 소리 내어서 읽으면은 뇌를 자극시켜. 뇌의 여러 군데에서 활동이 생겨. 그렇게 하면 뭐가 일어난대? 두뇌 능력을 위한 뇌세포의 결합 구조가 강화된다. 이거 쉬운 말로 바꾸면 뭐일 것 같냐고. 됐어. 바로 이거야. 머리 좋아진다 이거야. 인지 능력이 좋아지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뇌세포의 결합 구조가 강화된다는 말은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게 머리라고 쳐볼게. 그럼 머리 안에 뇌가 있겠고 뇌는 다 뇌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뇌세포의 구조가 다 같을 것 같아? 전부 다 달라. 창현이 다르고 다 달라. 선생님도 다 다르고. 왜?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 그죠? 관심 있는 분야도 다 달라. 거기에 관련된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도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이의 뇌구조하고 선생님 뇌구조하고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쭉쭉쭉 펴 나가잖아요. 그죠? 그 가지의 모양이 다른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어? 근데 그 가지들이 뭔가 복잡하게 얼기설키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서 뇌세포의 결합 구조가 강화된다는 말은 뭔가 뇌세포끼리의 어떤 가는 길들이 늘어나서 우리 머리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하면. 근데 요 의미는 얘들아, 지금 말한 내 의미는 괜히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야. 뇌와 관련된 지문에서 뇌세포의 어떤 결합 구조, 뭐 뇌세포가 가는 경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로가 강화된다라는 말은 머리가 좋아진다는 의미인 거야. 알겠어? 머리가 좋아진다는 의미. 꼭 기억해봐, 그거. 어쨌든 머리가 좋아진대요. 이걸 간단하게 하면 머리가 좋아짐. 이렇게 적어놔도 좋겠지. 깨달은 게 있으면은 적어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세 번째 문장까지 읽었고 그 다음 문장 가볼게. 이것은 전반적인 집중력 향상으로 일어나는데 오, 또 좋은 말을 하네. 그지? 또 좋은 말이 나와. 이렇게 읽으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한대? 집중력이 높아진대. 집중력이 향상이 된대. 좋아진다, 향상된다, 증가한다라는 거 화살표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요. 그 다음. 그래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끊어볼게. 여러분의 대중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인데, 뭐 대중말하기? 여기서는 Public Speaking Skill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걸까? 대중말하기라는 건 뭔 능력을 말하는 걸까? 퍼블릭이 그래도 들어가 있어. 단어에. 민서가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아? 발표. 그렇죠. 좋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다수 앞에서 말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 퍼블릭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 좋은 방법이래.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없이 단어를 읽게 강제하기 때문이야. 강제하기 때문이고 이는 사람들이 빨리 읽거나 조용히 읽을 때 자주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야. 자, 물론 이유를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은 사실상 핵심적인 의미는 여기일 것 같아. 소리 내어 읽는 건 대중 말하기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좋대. 그럼 일단 적어보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선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계속 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뇌세포가 결합 구조가 강화가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예? 또 이걸로 인해서 대중 말하기 능력도 올라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구조야 여러분들이 수정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쓰시다가.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샤프랑 지우개로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알겠죠? 지우고 다시 구조를 만들어 봐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다시 봐볼게.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로 하여금 여기서 그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이 소리내어서 읽는 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없이 단어를 읽게 강제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대중말하기 능력과 뭐와의 관계? 하나도 빠짐없이 단어를 읽게 강제하는 것. 이것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넘겨짚으면 돼. 뭔 소리야? 왜 대중말하기 능력이 높아진다고? 좋아진다고? 단어를 빠짐없이 읽게 강제하니까. 이러면 대중말하기 능력이 높아지나 봐.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연관관계를. 요게 요렇게 만드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 자체도 또한 필요해. 글을 읽으면서. 알았지?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뭐 제가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국어를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사실은 국어 선생님들도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런 수준의 글을 이제 국어니까 영어야 사실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국어는 사실은 엄청 길거든요. 비문학 같은 경우. 그럼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읽으실 때 이런 사실적으로 그건 그런갑다. 저건 저건같다라는 이 지문 안에서 설명하는 주어진 상황만으로도 맥락 안에서 사실적인 정보를 딱딱딱 취합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 알겠어? 그런갑다라고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영어도 마찬가지야. 자,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자, 특히 어쩌냐? 어린이는 뇌가 부르기, 만지기, 소리내어 읽기와 같은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 결합을 통한 학습에 대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길죠 글죠? 자, 이런 거는 뭐 예시가 되겠지, 그지? 이거와 같은 자, 뇌가 어째?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 결합을 통한 학습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어는 계속 뇌야. 알겠어요? 어린이의 뇌입니다. 알겠죠? 뇌가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 결합을 통한 학습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대. 됐어요? 있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자, 솔직히 중간에 어떤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뇌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유야. 그럼 이유보단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중요해. 알겠어? 그럼 뭐야? 어린이는 뭐가 돼야 돼? 소리내어 읽기가 장려돼야 돼. 이유는 이런 것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합을 통한 학습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어요? 뇌가 연결이 되어 있대.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남기는 거지. 자,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어린이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특히 어린이는 소리내어 읽기가 장려되어 있어야 돼. 장려됩니다. 이렇게 뭐 이유야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사실적인 내용을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 결합을 통해 통한 학습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극이란 것은 앞에 말한 이런 자극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합이에요. 여기서 결합은 어떤 결합을 말하는 걸까? 어떤 결합을 말하는 걸까? 자, 봐봐. 결합 어디 있어? 봐봐. 결합 어디 있어요? 연결. 그렇지. 여기 is wired 이게 결합인 거죠. 그죠, 지금. 이거 말고는 아니야. 이거는 이건 있고.
through the connection. 그렇지. 여기 있네. 결합이네. 여기 연결이네. 그렇지. 요거네. 이 결합 뭘로 봐야 돼요? 뭐의 결합일까요?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나오지 않았니? 결합되는 거? 뇌세포 결합. 그렇지. 여기 뇌세포 결합 구조에서 결합 한번 나왔지. 그렇지. 예? 결합 나왔었지. 그럼 저 결합은 뭐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뇌세포들의 결합이구나. 괜히 이 사람이 앞에 뇌세포를 빼먹진 않았겠지. 그죠? 놓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설령 놓쳤으면 이걸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 지문을 가지고 출제한 사람이 저기다가 써 넣어줬을 겁니다. 뇌세포의 결합이라고. 근데 또 굳이 안 써 넣어준 이유는 뭐야? 이미 맥락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니까 니들이 이해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뭔가 장치를 걸어둔 거야. 뇌세포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대, 뇌가. 됐습니까? 즉, 뇌세포의 결합으로 인해서 결합을 통한 학습. 자, 이게 이유는 뭐다? 이유는 뭐다? 자, 뇌세포 결합을 통한 학습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뇌세포 결합은 다시 왜 발생을 한다 그랬냐면 위에서 말한 소리내어 읽기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서. 알겠어? 이게 되면은 두뇌 능력을 위한 뇌세포 결합 구조가 강화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리내어서 읽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뭐겠어? 결국엔 소리내어 읽으면은 되게 좋은 게 많지, 그지? 머리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대중말하기 능력도 높아지고 특히나 애들은 소리내어 읽기 능력 장려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한 번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습을 또 하셔야 돼. 복습을 하실 때 이걸 읽어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공부가 가능하다 이거야.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낯설고 그럴까봐 자꾸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방법으로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너희들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 실제로 진짜 영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영어 모의고사가 거의 5등급도 나오기 힘든 애들도 있어요. 5등급이면 50점이거든요. 반타작도 못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알겠어? 그래도 듣기가 한 30점 맞아준다고 치면은 한 20점만 맞는 거야. 20점만. 그러면은 28문제 중에 10문제 맞는 꼴이거든요. 이러면 반도 못 맞는 거지, 그렇지?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거야. 됐어? 근데 이런 수준의 애들도 내신을 3등급까지는 맞출 수가 있어 이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알았죠?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영어 실력이 뒷받침만 돼주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니 계속 연습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거가 이렇게 완료가 되겠어요. 그 다음 29번 갑시다. 29번 29번은 자, 운동성과에서 루틴의 중요성이란 말이네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봐. 자, 볼게요. 자, 루틴은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첫 문장 이렇게 나왔어요. 자, 루틴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뭘 해준다라고 되어 있냐면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을 평가하게 해준대. 일단 경기 조건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거는 보자.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 평가를 하게 해준다니까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연결사 나오면 영어로 쓰라 그랬어요. For example. 그리고 그냥 쓰지 말고 동그라미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해놔. 그래야 글의 구조가 더 잘 보이니까 나중에 또 읽었을 때. 예를 들어 bouncing a ball 하는 거예요. 공을 튕기는 거네요. 어디에서? 배구 서브 루틴에서 공을 튕기는 것은 서브를 하는 선수에게 공, 바닥, 그리고 자신의 근육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 배구 경기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는데 배구에서는 상대편이 서브를 넣어줘야 그때부터 공이 하나, 둘, 세 번 만에 쳐서 상대편 코트에 넘겨야 되는 게 배구 규칙이거든요. 먼저 서브를 해. 근데 서브를 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바로 그냥 공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몇 번 튀겨봐요. 이렇게. 튀겨봄으로 인해서 이 지면하고 공의 반발력 이런 것들도 느끼고 그 다음에 공을 튕겼을 때 내 근육이 과연 얼마나 지금 힘이 있고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평가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럼 봐봐.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시를 했다란 말은 이 말과 지금 저 예시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소리겠지. 그지? 그럼 잡아봐야 돼. 뭐 루틴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공을 튕기는 거. 서브를 하기 전에 공을 몇 번 튕겨보는 거 이게 루틴이야. 루틴은 일종의 규칙적인 습관 같은 거를 얘기를 하죠. 루틴이란 게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공 이렇게 튕겨보는 거. 공을 튕기는 거지만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됐어? 뭐 공, 바다, 자신 근육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한대. 공, 바닥, 자신의 근육 상태 확인을 해.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매했었던 정보가 하나 밝혀져 얘들아. 뭐냐면 첫 문장 읽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루틴이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 평가하는 걸 가능하게 한대. 근데 우리가 뭘 몰랐어? 요거 몰랐어. 요거. 모르고 넘어갔었지, 그지? 근데 예시가 나왔으니 연결을 해볼 수 있어. 루틴이 이거였네. 경기 조건 평가는 뭐야? 이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예시를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되게 앞에 있었던 말이 이해 안 된 것도 이해가 가능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루틴이란 건 이런 거고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 평가하는 건 경기 조건, 즉 코트의 상태, 공의 상태, 자신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루틴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봐봐. This information can then used니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서브를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 그렇죠.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본인이 서브를 어떻게 넣을지. 아, 내가 오늘 몸이 좀 괜찮아. 그러면 좀 세게 때릴 수도 있고. 아, 오늘 내가 전날에 경기가 있어서 좀 피곤해. 그러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끔 서브를 그냥 가볍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을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루트를 통해서. 여기는 큰 정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 그 다음 4번이야. 자, 루틴은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또한 체크하세요. 또한. 이것도 연결사 얘들아. 자, also 해볼게. 이렇게. also 해봐. 자, 또한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지. 뭐에 대한 또하니까? 당연히 루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있었고 또한 루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가 나오는 거지. 좋아. 자, 루틴은 또한 그러한 평가에 기반하거나
또는 특정 경쟁 목표를 추구하여 선수가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을까요? 그러면 그러한 평가에 기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한 평가는 앞에서 나온 평가 있었죠, 그죠? 어떤 평가? 이것들에 대한 평가겠죠. 근육 상태 확인한 거에 대한 평가. 알겠어요? 공이며 코트며 이런 평가. 그런 평가에 기반하거나 또는 특정 경쟁 목표를 추구하여, 이제 목표를 추구한다는 말이 나오네, 그지? 추구하여 선수가 준비 상태를 조절을 해. 그러면서 미세하게 또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한 뭐 해준다? 기반하거나 추구하여 평가에 기반을 해. 그 다음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 경쟁 목표를 추구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준비 상태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조정하게 해준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요 말풀이를 좀 해보자면 평가를 기반한다란 말은 위에서 나왔었던 평가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 내가 이걸 공을 몇 번 튀겨봤을 때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는 거. 이런 거와 또는 경쟁 목표를 추구를 해. 경쟁 목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선수니까. 선수면 아무래도 뭐 한 시합에서 본인의 성적이 중요하겠지, 그지? 그 성적을 바탕으로 뭐 프로 선수라면 당연히 연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겠고, 아마추어 선수면은 프로로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향후 진로, 커리어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다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기반을 하던가 아니면 경쟁 목표를 내가 좀 더 잡아볼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좀 경기가 중요한 경기야, 나한테. 그럼을 통해서 내가 이 경기에서 좀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면서 준비 상태에 대한 조절, 미세하게 조정하게 해줘. 즉,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더 몸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랄지 아니면은 오늘은 좀 무리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은 오늘 그렇게 중요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몸을 좀 이렇게 좀 몸 상태를 좀 아끼던가 다음 경기를 위해서랄지 그런 식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결국엔 다 루틴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경기 조건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한 거 기반이나 아니면은 내가 향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내가 그 경기에 대한 준비 상태를 조절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오늘은 좀 열심히 뛸 건가? 오늘은 좀 무리하지 않고 부상을 좀 방지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운동선수가 미리서 준비하게끔 해준대. 자, 그래서 봐봐. 그 다음 문장이야. 5번째 문장. 그래서 이러한 적응은, 봐보세요.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경쟁 상대, 경기 상황 또는 내적 영향에 대한 조정을 포함할 수 있대. 자, 이러한 적응이란 것은 위에서 말한 적응을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 말했을 때 이렇게 조절하는 거. 요 조절하는 거, 조정하는 것을 다 적응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야. 자, 이 적응은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여기 수행이란 건 다시 뭐겠어요? 운동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 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과 상대와 상황과 내적 영향에 대한 조정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이 안에 들어가는 준비 상태에 대한 조절과 미세 조정에 대한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것들이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사실상 여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 안에는 다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행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지. 여기다가 물론 연결사는 없지만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For example. 예를 들어 어떤 조정이냐라는 거야. 어떤 조정이냐면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이런 것들도 조정하고 뭐 경기 상대 이런 것들도 보고 혹은 뭐 경기 상황 이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내적 영향 내적 영향이란 말이 영어 표현으로 뭐가 나온나 한번 볼까? 여기 보시면은 internal influence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internal influence가 내적 영향이거든. 그럼 내적 영향이란 말은 내적은 보통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지? 거기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 내가 봤을 때 얘는 동기나 이런 것들 얘기할 것 같아. 이 경기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알겠어요? 승부욕이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즉, 우리가 운동선수가 매 경기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자기의 몸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그거는 아주 긴 공백기를 만들어내고 그건 선수한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겠지. 그러니까 루틴을 통해서 경기 조건을 평가를 해. 그리고 평가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수 있단 말이야. 즉 내가 오늘 이 경기를 얼마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 경기가 나한테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커리어적인 의미를 갖는지 경기 상대가 이길 만한 상대인 건지 경기 상황 자체가 지금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역전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미 패배가 확실한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몸을 움직일 건지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근데 그걸 뭘 통해서 한다고? 루틴을 통해서. 루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사실 어떤 행위 하나만 보고 지금 이 많은 얘기를 한 거냐. 배구 선수가 서브를 넣으려고 공을 몇 번 튀기는 순간. 그 순간에 어떤 루틴이 있죠. 그죠? 혹은 뭐 그런 상황들이 종목을 다르게 하면 테니스 선수들도 서브 넣기 전에 테니스 공 몇 번 튀기고 농구 선수들도 자유투하기 전에 공을 몇 번 튀깁니다. 오케이? 그런 루틴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경기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건가를 계산을 한단 말이야. 계산을 한대. 그게 운동선수들은 뭐랄까 엄청나게 막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해봤을 거 아니야. 우리가 마치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접한 것처럼 그들도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루틴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마지막 문장이겠네요. 봐보세요. 자 봐봐요. 경주용 자동차 엔진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만 여기만 딱 봐도 솔직히 무슨 말인 것 같아? 또 예시죠. 다른 예를 또 쓰는 거야 이제. 저 루틴이란 말을 운동선수가 아닌 이제 자동차에 비유해서 자동차의 상황으로 설명하겠다 이거야. 엔진을 트랙, 기온, 그리고 날씨의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또 뭐야 마지막 문장 지금 마지막 문장도 또한 예시인 거야. For example이야 또. 그래서 경주용 자동차 얘기가 나와. 자, 엔진을 뭐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다? 운동선수에게 본인이 얼마나 신체적인 능력을 이번 경기에서 활용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건은 트랙, 기온, 날씨 조건 이런 식으로 경주용 자동차에 맞는 예시를 드는 거고. 그래서 루틴은 적절한 수행을 해내기 위해 경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문장인 거죠. 그죠? 정리하는 문장인 거야. 정리.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마지막 문장 자체가. 루틴은 adjust, 조정한다. 모든
경기의 구성 요소를 뭐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행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지만 루틴을 통해서, 본인만의 루틴을 통해서 내가 어느 몸 상태인가, 오늘의 경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상대가 어떤 상대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성취를 해낼 것인가, 이 경기 안에서를 조정을 한다 이거야. 됐습니까? 아주 굉장히 새로운 얘기였죠. 우리는 잘 접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저랑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9번 해가지고 총 6지문을 했습니다. 6지문만에 지금 활동이 다 익숙해지진 않을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비교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과 제가 정리한 내용이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죠. 그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시는 게 맞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한 것과 제가 한 거에 대한 어떤 차이가 많이 난다 해서 지금 낙담하시지 마라 이거야. 앞으로 한 달 동안 연습을 계속 할 거니까. 알겠죠?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어.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은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지금 29번까지 했고 이제 30번하고 31번이 나오거든요. 30번, 31번이 나오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 저처럼 한번 또 요약을 해오세요. 숙제로. 알겠죠? 숙제를 한 거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 거랑 비교해보는 작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말했지만 까먹으실까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의 학교에 부교재가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웬만해선 이 25년 3월 고1 거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4월 말에 볼 중간고사 범위에 거의 들어갈 거예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시험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우리는 중간고사 대비를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에 의미 부여하셔서 숙제를 2지문씩 얼마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방학이라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지문 충실하게 해 오시길 바래요. 이게 한 지문에 몇십 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오시는 거예요. 이해해 보시려고 하고 앞뒤 내용 봐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추측도 해 보시고 이게 이건가 선생님이 이게 이거예요 질문하려고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알겠어요? 네. 자, 틀릴 수 있을 법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것만 좀 체크를 해보자. 자, 비교급 만드는 거죠. ER, EST 붙이거나 자음 하나, 단모음, 단자음,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끝나는 걸 말하는 거지. ER, EST 붙이시고 Y를 바꾸고 ER, EST 붙이시고 자, 요런 거로 끝나면은 뭘 모스트를 붙인다. 나와 있죠, 그죠? 추가를 해볼까요? ED도 있겠습니다. ED로 끝나는 것도 뭘 모스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비교급, 최상급 형태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불규칙 변형 많이 봤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이나 뭐뭐한 이런 말이고 뭐 부정형은 not을 앞에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은 as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쓰고 as가 나오는 원급 비교 형태도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I have as many books as 뭐 hi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그만큼이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이라고 제가 비교 대상을 썼지만 여기를 목적격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he, does 해서 이 does는
앞에 나와 있는 have를 대신하는 동사인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를 써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낯설어 해. 이걸 서술형에서 실제 놓치는 경우가 많아. as 사이에 무조건 형용사만 집어넣으려고 해. 알겠어? 네,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명사도 같이.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인 경우에는 같이 집어넣어. 그 다음 원급 비교 관용조 표현 as 원급에서 possible 또는 as 원급에서 주어 can can도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can만 되는 게 아니라 시제에 맞춰서 could도 되는 거 생각하셔야죠. 예, 꼭 can만 된다고 하면은 주절이 과거여도 can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틀려. 여기 나와 있는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지금 여기를 쓰는 거지 무시하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배수사 들어가는 거 앞에 원급 비교 앞에다가 배수사를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배수사 다음에 비교급 표현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에 단 twice와 half는 이 형태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twice를 지금 two times로 쓰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체크를 해놔야 될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비교급 비교는 뭐뭐보다 더, 뭐뭐한, 뭐뭐하게가 되겠고 비교급에다가 then을 이렇게 써주시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면은 비교급 문장을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바꿔보고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은 문장입니다. 의미가 내 방이 너 거보다 더 깨끗하다란 말은 너의 방은 내 거보다 덜 깨끗하다. 너의 방은 내 거만큼이나 깨끗하지 않다 라고 해서 주어를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으로 옮긴 다음에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즉 less 다음에 지금 여기 써놓은 표현입니다. less 다음에 원급 쓰고 then을 쓰는 표현은 이건 덜, 뭐뭐한, 뭐뭐하게로 해석을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지금 원급 비교를 부정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야. 외울 게 아니라 너의 방이 내 방만큼이나 깨끗하지 않으면 당연히 누구 방이 더 깨끗해. 내 방이 더 깨끗한 거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외우려고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OR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교급의 than 대신에 to를 쓰게 되어 있어요. 얘는 또 좀 생소하죠, 그죠? 얘네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superior은 우월한, inferior는 반대말로 열등한, 네. prior는 뭐뭐보다 이전의란 말이에요,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superior to its competitor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델은 그것의 경쟁 모델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비교급 강조 표현 나와 있습니다. much, even, still, far, a lot 해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very는 되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면 비교급 관용 표현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설명은. 나머지는 앞에 거 고쳐야 되는 피드백하는 활동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더 비교급입니다. 뭐뭐 하면 더 할수록 더 뭐하다. 사실 더 비교급만 하면은 요 지금 더 비교급 사이에 뭘 더해야 될지 뭘 써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지? 일단 주어 동사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주어 동사를 쓰는 거. 하지만 이 주어 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지금 더 비교급 이용한 문장입니다.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더 좋다. 그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상한 문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은 더 한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주어 동사를 쓰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비교급이 만약에 형용사고 이 형용사가 또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한 세트로 항상 보셔야 돼. 아까 우리 원급 비교 안에도 이거 집어 넣었었잖아. 그죠? 기억나죠? 그죠? S 형용사 명사.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쓰고 나서 주어 동사를 쓰는 패턴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라고.
알겠어? 그래서 요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비교급 앤드 비교급 잘 나오죠, 그죠? 점점 더 못만. 보통 앞에 이렇게 진행형을 쓰면서 변화 양상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자, more를 붙여서 하는 거는 more만 반복을 하십니다. 알겠죠? more and mor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ore를 쓰는 비교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틀리지 않게 해보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약속한 대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